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입지 전문가이고 임장 전문가이고 투자 전문가이고 아무튼 부동산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발빠르고 열심히 좀 무언가 하고 계시고 최근에 또 많은 또 책도 내시고 콘텐츠도 뭐 3%도 나오고 계시고요. 아무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메디테라 정은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러게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그냥 뭔가 하는 일 없이 바빠가지고 제가 여기 잘 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빠세 초대석에서도 예전에는 거의 매주 꾸준히 모셨는데 따져보니까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많이 못 모셨더라고요. 개인적인 외부 일정이 많아갖고 이제 올해는 할 일 없으니까 자주 모실게요. 아이 뭐 기본적으로 깔아놓으신 일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또 외부 또 답사하신-거나 연구하신 것들 공유해 주시는 시간들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하시려고요? 아, 오늘은 현장에 완전 집중된 약간 듣다 보면 이거 내가 임장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게끔 오늘 간접 임장 체험하는 느낌으로 한번 현장을 지도를 보면서 현장 나가는 느낌을 가지려고 해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날씨도 춥고 또 지난주 되게 춥다가 또 갑자기 또 날씨가 따뜻해질 만하니까 눈이 와.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답사하기 되게 힘들었었는데 오늘 아마 메디테라 정은숙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임장을 또 핫한 곳만 좀 짚어드리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실 지금 강남권의 대표 주자의 입주장은 역시 올림픽파크 보레온. 아유, 뭐 완전 대장이지. 뭐 작년 11월 달부터 뭐 거의 매일 뉴스가 안 나온 적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요. 제가 올림픽파크 보레온 전세 이 분위기를 봐야지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갈 것 같아가지고 1년 동안의 전세가의 움직임을 쭉 지켜봤거든요. 모니터링을. 그렇죠. 최근에 거의 한 달 단위로. 최근엔 또 막 보름 단위로 막 끊어서 가격을 봤어요. 왜냐하면 12,000세 되니까. 입주가 11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네,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예. 흔들리겠지. 흔들리겠지. 사실 다들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노리고 새 아파트 가면 살아보고 싶잖아,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잠깐 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그치, 예. 한 번은 살아보고 싶고 입지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또 트렌드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그럼요. 예, 신축 트렌드이기 때문에 빠지겠지. 그래서 언제쯤 여러분들에게 빠지는 시기가 이때니까 이때 딱 들어가세요 하고. 그렇죠. 입주장은 기회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입주장엔 어쨌든 주변 전세값도 더 떨어지는 게 정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거를 탁 캐치해서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모니터링했잖아요. 올림픽파크 보레온 전세가를. 네네. 아 근데 제가 요번에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요? 이게 3월 말까지거든요. 네. 지금 2월 촬영일이 지금 2월 14일인데 한 달 하고 보름 정도 남았어요. 안 빠질 것 같아요. 대단지라 좀 입주장이 길긴 하구나. 근데도 예. 긴데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 네, 길어서 더 웃긴 건 11월 27일부터 입주장이잖아요. 그쵸. 이미 9월 10월에 부터. 끝났어. 그때 거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일단 결론적으로 네네네. 위너는 제일 일찍 들어가 계약한 사람이네. 네, 1년 전에 전세를 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거의 30평 그 8사 기준으로 7억 후반, 8억 초반에 전세가 들어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7, 8억 때도 있긴 있었어요? 완전 1년 전 전세.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겠지. 그거면 돼 하고 그냥 맘 편하게 그냥 1년 전에 그냥 전세 내놓고 네. 그냥 내놓고 했던 분들의 이제 집 안 보고 그냥 계약해서 전세 미리 잡아놓는다 하셨던 분들이 진짜 진정한 위너세요. 입주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 매물이 많지 않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여기 온다고 하니까 또 제가 또 다시 조사를 했어요. 또 다시 조사를 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매물이 우선 많지 않다. 무슨 네이버 부동산이 떠보면 지금 2,000개, 3,000개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물건만 이제 처리하시는 부동산만 100개에서 200개 사이래요. 근데 이게 다 거의 네이버 매물 보시면 중복 매물이라고 해가지고 막 68개, 47개, 38개 이렇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선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이 뭐 100개에서 200개야. 막 200개라고 치면은
한 10개의 매물이 있다고 하면 10개씩만 중국 매물을 해도 2,000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100개 곱하기 이렇게. 그러네. 아 근데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계산을 한 거지만 네. 그 정도로 매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쭉 지켜보면서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느낌을 뭘 받았냐면 임장을 이제 가잖아요. 부동산사님이 전 입주장에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전세 매물이 술술 나가요 이런 얘기. 그렇죠. 입주장에는 매물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이 집값을 내리잖아요. 전세 맞아요, 가격을. 맞아요. 그게다가 잔금이 다가오면 특히 3월 말이면 2달 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돌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사 기간을 잡아야 되니까. 기간 잡아야 되니까. 예, 한 달 전 정도 되면 이제 애간장이 타기 시작하거든요. 타죠. 예. 여기 지금 애간장이 타야 될 시기거든요. 근데 애간장이 안 타. 그래서 제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또 모니터링을 했는데 네. 한 3, 4일 정도는 조용했어요, 사실. 3, 4일 정도 조용하다가 12월 말부터 네. 다시 발동이 걸리더니 5천만 원 지금 막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가가. 아,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고, 그래서 사실 추석 전후에는 9억 초반이었거든요. 작년 9월 전후반에는 뭐 대출 규제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대출이 되네 안 되나 이래서 사실 그때가 좀 빠졌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부르는 데는 11억 5천까지 부르더라고요. 11억 5천.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들어간 사람은 8억 초반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정말 마지막에 11억 5천 내신 분은 만약에 전세 이거 안 맞춰주면 그냥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래요. 게다가 이게 84가 12억대 분양을 했잖아요. 네. 전세가 10억 맞추고 대출도 50% 50%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대출로도 여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급한 사람이 지금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 해도 되고 그냥 전세로 세팅해도 되고 그러니까 돈이 거의 뭐 그러네. 거의 무피까지 가겠는데 그러면? 네,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전세가도 떨어뜨릴 분위기도 아니고 매매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근데 그래도 또 의심했던 게 12,000세대 가다가 잔금 이후에 그 잔금을 내지 않고 연체를 하면은 이자율이 17%래요. 그렇죠. 거긴 가상금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붙으니까. 네, 그래서 17%니까 이게 17%면 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잔금 다가오면 좀 후달리시는 분들이 생기고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생겨서 막바지에 좀 던지는 매물들이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굳건하게 가는 분위기로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 입주장 좀 추가적으로 네네. 그때 막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논의가 있었잖아요. 대출 네네. 나오는 건 이제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네, 그때 사실은 여기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쵸. 여기 입주장이 서울 입주장이 거의 3분의 1 수준을 얘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2,000세대인데 와. 네, 왜냐하면 서울 입주장이 37,000세대였어요. 2004년도가. 근데 얘가 12,000세대니까 3분의 1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강동구청도 그렇고 이거를 그냥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합장이 저는 이때 9월 그때 전후에서 대출 규제 나왔을 때 좀 황당했던 게 뉴스에 조합장이 이거 해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조합장님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나 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강동구청도 그렇고 이걸 냅둘 수가 없으니까 다 또 도와줬구나 또. 네, 셋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걸 잘 하셔가지고 바로 추석 끝나고 은행 몇 개를 딱 섭외해서 딱 조건부 대출로 해서 그때 하나제일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바지까지는 하나은행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은행을 잡아서 대출을 하는 순간 바로 또 5천이 오르더라고요.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크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네, 올라가는구나. 올림픽파크 보레오는 뭐 문제 있다. 그러면 바로 해결하고 하니까 이게 예.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좀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3년 후에 딱 시켜주고 뭐 이런 식이잖아 계속. 네, 그러니까 사실 2023년 그때 분양할 때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을 위한 약간 법이 개정됐다, 막 나왔다. 김재경 그 표현에 의하면은 네. 그 올림픽 파크 포레 그러니까 올림픽 둔촌주공 아파트 구하기. 그러니까 그게 썸네일도 그렇게 만들구만.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워낙 이 중심이 되고 이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여가지고 네. 얘네는 그래서 약간 특혜를 받은 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거는 임장을 못 가신 분들을 네. 위해서 제가 좀 보자면 지금 네. 올림픽 파크포레는 단지가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 헬리오시티도 만세대라고 해서 정말 역에서 역 저 끝까지 하면 20분 걸어야 되니 그렇죠. 그래서 앞통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동간격 사이에서도 워낙 입지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도 이제 입지의 차이를 보시고 전세를 구하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든 조심을 하셔야 돼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큰 도로가 있죠. 명일로라고.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1, 2, 3단지가 몰려 있고 여기 4단지가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가 이 도로를 기준으로 1억 차이가 나요. 어디가 더 비싼 거예요? 당연히 1, 2, 3단지 이쪽 앞쪽이 비싸고 뒤쪽으로 약간 우리가 공기말다하는 것처럼 약간 조용하고 한적한 약간 곳이 4단지인데 아무래도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4단지가 매매가가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대형이 또 뒤에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새는 대형이 선호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기는 30평대가 제일 인기가 있나 보구나. 아니에요. 아니, 뭐 20평대가 20평대가 오. 인기가 많아요. 야, 그럼 신혼부부들이나 직장인들 되게 많이 가나 보다. 네, 신기한 건 20평대랑 30평대랑 가격 차이가 전세가도 1억이 채 안 나고요. 진짜? 매매가도 2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럼 20평대가 그러면 완전히 저거네. 뭐, 효자 상품이네. 네네. 그러면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면 다들 30평대를 가고 나중에 20평대가 오르나서 30평대 오를 거니까 기대해서 30평대 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평대 인기가 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막 1인 가구라던가 신혼부부라던가 사실 올림픽 파크 보레오는 주변에 막 학원가라던가 아직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헬리오시티가 만세되고 여기 많이 전세되니까 헬리오시티 사람들이 여기를 좀 채워주면 그래서 잘 채워지나 싶어가지고 저는 올림픽 그 헬리오시티도 가봤거든요. 근데 헬리오시티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 입지가 훨씬 또 좋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는 또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네, 그리고 그 위에 자랑스러워하고. 맞아요. 그리고 학원가가 또 위에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올림픽 파크 보레온 뭐 20평대가 지금 9억이야? 9억 9억 5천이거든 전세가가. 뭐야 우리는 그럼 10억 약간 헬리오시티는 그런 식으로 너네가 몇 억이면 나는 거기다 1억 더 얹어서 얼마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네. 네 그럴 정도로 헬리오시티에서 이렇게 많이 옮겨가긴 했지만 그래도 싹 빠져서 약간 젊은 수요층이고 또 신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가벼워서 막 금방 움직이겠지 하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정착한율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헬리오시티는 진짜 생각보다 인기가 많고 정착률도 높다. 네네네. 본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거 좀 실시간이죠, 이거. 네네. 왜냐면 저 호객노노 왕관이 있길래 저기 보니까 실시간 보는 사람이 지금 1163명. 확실히 인기가 많은 단지네. 네, 맞아요. 그리고 보고 있네. 되게 또 신기했던 건 여기 단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임장할 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 요새는 직거래를 그렇게 많이 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저기 뭐야 당근에서도 저기 한다고 그거. 맞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다 여기 서울권에 사시는 분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직장 동료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올림픽 파크 보레온 분양 받았어. 근데 약간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세를. 그래서 후배한테 그냥 선배가 후배한테 야 나 이거 못 들어가니까 네가 살래? 오케이. 이렇게도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들 다들 작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네, 약간 부동산 뭐 직거래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끼지도 않고 당근 이런 거 끼지도 않고 호갱노노 끼지도 않고 직방 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도 거래가 꽤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누가 이렇게 많이 채워주나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주변에 있는 수도권의 수요를 이제 쫙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안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그 대출이스 전세자금 대출 DSR 넣는다는 그것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슈 때 잠깐 흔들린 거 빼고는 사실 제가 1년 동안 쭉 지켜봤는데 크게 흔들림 없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다. 흔든듯하면서. 야. 그러니까요. 강동구 이거 입주했을 때 사실 매매가는 전세가 흔들릴 거다. 1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많이 기다렸어.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그런 걸 보고 지금 사실 이번에 이후부터 26년부터 사실 공급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세가 오를 거다라는 그게 있어서 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그거의 영향으로 많이 오르나 싶어가지고 그럼 이게 강북권까지도 연결이 되나 싶어가지고 강남권이랑 강북권이랑 지금 비교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알겠습니다.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실제적으로 너무 흔들리지 않고 제가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좀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랑 생활권을 같이 하는 송파
잠실동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고덕지구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미사까지 쭉 임장을 돌았거든요. 네, 준강남권 소위 말하는. 네네. 왜냐하면 얘네가 만 세대가 넘게 들어오니까 주변 흔들릴 만한 애들 것까지 생활권을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헬리오시티에도 가봤고 고덕지구도 가보고 미사도 가봤는데 신기한 건 안 터졌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고덕도 안 흔들렸어요? 네, 고덕도 안 흔들렸어요. 하남도 안 흔들리고? 하남도 안 흔들리고. 왜 그러지?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흔들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흔들리는 건 얘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5, 6, 7월 24년 5월, 6월, 7월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매매가. 근데 매매가가 뜨겁게 올라가면 전세가도 같이 쫙 올라갔거든요. 그 이후로 2, 3개월 이후에 숨고르기 구간이 시작되면서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흔들렸어요. 그때 흔들린 가격이지 얘가 입주를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흔들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전후로 해서 그럼 얘가 입주장이 시작됐을 때 고덕이랑 헬리오랑 하남이랑 흔들렸냐 그거를 비교했을 때 시점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7월 기준으로는 1억이나 1억 5천 정도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고덕이나 뭐 잠실이나 이런데. 근데 이전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얘네가 거의 입주할 때 시작해서 얘네가 주변이 막 2, 3억씩도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매매가 같은 경우도 전세가도 한 1억 정도 이상 빠지고. 근데 헬리오시티 입주하고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고덕에 보면 뭐 아르테온이라던가 그라시움이라던가 여기 신축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분양 많이 받았어요. 그렇겠죠. 상급 입지 가는 거니까.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도 그렇죠. 훨씬 서울 진입권이 훨씬 좋기 때문에 많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아르테온이나 뭐 그라시움이나 다 이분들은 대부분 다 또 신축 전세만 또 옮겨 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또 수순이 그렇게 가는 거지. 네, 그리고 전세가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별로 안 나니까. 1억밖에 그쵸. 차이가 안 초기니까. 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갈 거다라고 여기도 다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까 봐. 네, 근데 생각보다 여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긴 가셨을 거잖아. 네, 가긴 갔지. 누가 또 채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여기가 채워줘서 그럼 얘네를 채워주는 사람이 하남에서 또 채워줬을 테니까. 그렇죠. 상급지 가는 거니까. 네,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얘네도 흔들리지 않았고 밑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남은 시세가 올랐던데 그리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왜 그런가 봤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전세는 정말 전국의 수도권에서 다 채워줬고. 전국에서 채운 거야? 지방에서도 올라온 건가? 지방은 아니고 수도권. 경기권, 인천권 뭐 이런 가까운 수도권. 요번 시장의 특징은 옛날엔 같은 생활권 내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뭐, 동네. 그리고 출퇴근 거리도 어차피 비슷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는 그렇죠. 교통편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20억대는 20억끼리, 뭐 15억은 15억끼리 그냥 가격대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쪽에 있다, 서쪽에 있냐 치우쳐 있는 거에 상관없이 중구난방으로 다들 가격대만 비슷하면 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원래 강동구에는 또 학군이 약간 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는 아직 학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움직일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았고, 사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시작하면서 대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이걸 빼고 새로 가려고 했을 때 전세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 새로운 대출받으면 부담스럽죠. 또.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전세가 안 나올 수 있어 라는 불안감이 만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갱신을 많이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 미사에 가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하는데 가격이 흔들리지 않았냐, 고덕지구로 움직이면 이렇게 밀려서 흔들렸을 텐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너무 황당하다는 식으로 여기랑 거기랑은 너무 멀어. 가격대도 너무 차이가 나서 거기랑은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쪽 영향을 거의 하남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5, 6, 7월에 올랐을 때 하남은 여기 오를 때 같이 여기도 5천씩 오르고 그 이후로는 그냥 쭉 7월 이후에 조금 흔들림 이후에는 여기도 국건이 계속 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헬리오 잠실도 그렇고 헬리오시티도 그렇고 고덕지구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이 주변 생활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으면 점점점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서 이제 전세가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주변도 짱짱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쉽지 않겠다. 그럼 입주는 그냥 안정적으로 끝나겠네, 입주장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분들, 좀 맥 빠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빠지게 기대되는데. 다음 장소를 찾아가야죠.
다음 장소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멀리 가야 되긴 하지만 지금 강남권과 강북권의 또 입주량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강북권을 찾아서 이제 좀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강북권에 지금 보시면 네. 강북권에 지금 대표적인 입주장이 이문. 회기 이쪽으로 네, 입주장이 시작됐어요. 네. 예.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가 지금 강북권 입주장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큰 단지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얘가 입주장이 1월 10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요. 거의 비슷하네. 11월 10부터. 네. 네. 1월. 1월. 2025년 1월 10부터 이제 한 달 됐네. 네네네. 근데 얘는 3월 12일 잔금일이에요. 거의 비슷하네. 네. 근데 레미안 라그란데가 제가 사실 얘도 강북권의 입주장을 대표하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전세를 가는 이유는 지금 다들 매매 안 하고 전세로 다들 옮겨 타고 비중이 이쪽이 몰려서 그래. 지금 사실 정권도 불안정하고 경기도 불안정하고 다 불안정하니까 네, 사람들이 뭔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시기니까 어차피 옮겨야 되면 매매보다는 좀 전세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서 강북권에도 그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도 전세가 모니터링을 좀 빼곡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레미안 라그란데는 84 기준으로 7억까지 거래가 됐대요. 7억? 네, 7억대까지. 그래서 집 안 보고 빨리 거래할 사람들 그냥 내가 더 입주장 되면 전세가 더 오를 건데 내가 그냥 맘 편하게 그냥 7억에 집 안 보고 살 사람 그냥 내릴게 해가지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딱 터진 거죠. 계엄 터지고 1억이 빠졌어요. 빠지긴 빠졌구나. 빠졌어요. 그래서 6억대가 됐어요. 그래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나왔는데 물론 뷰 잘 나오고 뭐 입지 괜찮은 로얄동 같은 경우 6억 5천대 받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전보다는 그래도 좀 거래한다고 하면 얼마 빼줄게라고 해서 어쨌든 6억까지는 고수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1월 달까지만 해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초기에 완전 그래서 그때도 1월 10일 기준으로 집 안 보고 사면 이 정도 싸게 해주고 집 보고 하면 더 올라갈 거니까 사람들이 호가를 막 높여서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배짱을 열심히 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나서 제가 1월 달에 갔을 때도 6억에서 6억 5천 밑으로는 없어. 6억 밑으로는 없어. 지금 빨리 하려면 해야 돼. 매물이 그렇게 여기도 많이 나오고 있진 않아. 사람들이 이제 전세 가려고 하면 신축이 마땅한 게 없어서 여기를 사람들이 선호를 해라고 했었는데 2월 달이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요? 2월 초에 갔더니 6억을 고수한다라고 했는데 5억 8천이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2월 초에.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다시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 2주? 1, 2주 지났는데 열흘 정도 지났는데 5억 초반까지 5억 중반 밑으로까지 매물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긴 영향을 받네 그럼? 그러니까요. 저는 올림픽 파크포레의 영향으로 얘네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안 흔들리고 가려나? 왜냐면 여기 레미안 라그란데 밑에 있고 여기 아이파크 있고 아이파크. 그리고 여기 휘경 디센시아 있잖아요. 디센시아 있죠. 그리고 요 위에 바로 또 장이 또 두 개가 있죠. 자일 레디언트 있잖아요. 얘네가 다 합치면 얼추 11,000세대 정도 돼요. 그럼 거의 비슷하구나. 강남 한 단지랑. 강남의 올림픽파크로 12,000, 강북권에 11,000. 그래서 봐도 되네.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수요가 있는 거니까 비슷한 분위기로 얘네도 가면 전세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다 전세가 오를 거다. 전세가 떨어질 거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장이 얘네도 흔들리지 않고 가려나? 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준신축급의 휘경 SK뷰 아파트를 보면 얘도 전세가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장에 있는 애들 전세가랑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주변에 준신축도 흔들리지 않아. 요번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레미안 라그란데 전세 가격을 보고 가격을 전하겠다. 아이파크, 휘경. 그렇겠죠. 다 아파트에서 전세가랑 이런 걸 조사하러 가보면 우린 저기 끝나면 저기랑 똑같이 갈 거라서 걱정하지 않아. 난 저거보다 더 높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정말 잔금이 이제 1월 달만 해도 2달 있으니까 괜찮아 했었는데 2월 11일 지나가 진짜 딱 한 달 남은 그 기간 이후로 가격이 쭉 눈에 띄게 그것도 성큼성큼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강남권과 강북권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수요의 양이 있구나.
밀도. 수요의 양도 있고 사람들이 강남 쪽에서는 너도 나도 가지만 강북권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변에서 이렇게 쭉 가면 생각보다 이문희경이 멀잖아요. 동대문구가. 동북권에서 좀 멀긴 하죠. 예. 마용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용성하고 비교할 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마용성의 입주장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 정도만큼 이렇게 성큼성큼 전세가가 빠지진 않았을 텐데 네네. 아무래도 위에 동대문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매매가를 봐도요.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지역이냐 아래에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매매가의 움직임이 틀리거든요. 아, 청북 청남이 있구나 여기도. 야. 네, 그래서 이전에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매매가의 움직임을 보면 청량리 밑에 있는 애들은요. 23년도 1월 달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잠깐 주춤했다가 24년도에 다시 올라오고 이런 우리가 서울 흐름과 같이 하는 단지들을 보면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청량리 위에 있는 애들은 네.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도 약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똑같이 신축이라도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한동안 이 분위기를 벗어나진 못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지지난주에 그 표영아 TV 출연해서 강북권도 가격이 안 떨어지던데 공고하더라. 뺄 생각을 안 하던데라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표영호 대표님이 아니야 이거 만세대라서 얘 좀 밀리면 가격 빠질 거야라고 했는데 요새 전세가 다 오른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 전문가들 다 전세가 오른다 그래 빨리 잡는 게 좋아 막 되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그랬는데 레미안 라그란데가 흔들리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레미안 라그란데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입주가 지금 1월부터 3월이에요. 그리고 바로 6월에 자이 디센시아가 시작돼요. 근데 입주 6월부터 하더라도 그 전부터 전세를 맞추잖아요. 얘 밀려서 오면 얘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쵸. 바로 또 여기 11월 달에 또 있어요. 바로 연이어서 있고 그리고 얘가 3월에 끝나는데 바톤 터치를 받을 여기 장위 레디언트가 3월에 또 입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밀려서 하면 지금 만세대가 같은 단지가 아닌데 거의 같이 입주장이 동시에 1년 동안 계속 갈 거라서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가 있고 계속 연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미안 라그란데가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그게 물량이 뒤로 가면 뒤로 누적되고 하면 생각보다 또 전세가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 강북 쪽은 올해 좀 1년 내내 전세장은 조금 이렇게 좀 강북하고 강남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박인 그러니까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처럼 갈 줄 알고 저도 강북도 그러려나 했는데 마지막에 레미안 라그란데가 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여기도 입지도 괜찮고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잔금일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빠지는 속도가 뭉텅뭉텅하고 사실 최근에 그러면 잔금 전에만 싸게 내놓을 거야. 잔금 후에는 싸게 안 내놓을 거야. 라는 분위기가 또 형성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다시 말을 바꿔서 내가 만약 이 정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그 전에 계약만 한다고 하면 잔금 이후에 계약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조정해 줄게라고 약간 말이 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잔금 날이 다가올수록 조금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내가 3, 4월에 이미 지금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4월, 5월 구할 걸 지금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랑은 저랑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아까 장이 레디언트 거기가 3월부터 입주니까 얘랑 또 맞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밀려 가는 걸로 모니터링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들어가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덜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는 뾰족하게 자기가 관심 있는 데만 뾰족하게 모니터링해서 가야 똑똑하게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지 전문가 말만 듣고 요새 흐름이 전세가가 오를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비싼 것만 보고 있다가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신축들이 흔들리면 저 사이사이에 있는 원래 구축들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흔들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문휘경 이쪽이 신기한 게 보시면 여기 1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거의 신축이고 네. 여기
오른쪽에는 구축들이 좀 있는데 얘네들은 좀 약간 입지 자체가 좀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연식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얘네들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나마 얘 신축이랑 비교해서 같이 가는 애가 휘경 SK뷰 얘 하나인데 네. 얘는 매물 자체가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단지가 대단지는 아니니까. 예, 아니 뭐 그래도 얘도 19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랑 가깝고 사실 외대역 앞에 있는 인프라도 좋지만 사실 주거 만족도의 인프라는 또 요 앞쪽에도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여기가 뭐 서울처럼 완전 좋은 건 네네네. 아니지만 그래도 네. 주거 만족도가 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고 게다가 여기 휘경자의 디센시아나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우선 전세를 끼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기 휘경 SK뷰로 넘어오신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전세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여기 있는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면서 보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레미안 라그랜드 같은 경우 지금 거래가 되나요? 매매 거래가? 아, 매매 거래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네도 13억, 14억을 고수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13억 밑에 애들이 또 거래가 되면서 12억대 애들이 가격이 이제 실거래가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좀 그런 것도 고민할 것 같아. 매매로 갈지 전세로 갈지도 고민. 크게 그날처럼 갭이 크진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 지금 여기 미분양이 하나 있잖아. 큰 거 옆에. 맞아요. 예, 그 아이파크자인가 그 여기 미분양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또 그것도 있으니까 이게 선택의 폭이 더 많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바로 그죠. 사실 전세가가 흔들리면 매매가도 좀 같이 빠져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확실히 여기가 또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고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 아이파크 자이, 휘경 자이, 그리고 위에 있는 장인 뉴타운, 레디언트 걔 모두 가격대가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입지가 조금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도 한쪽이 흔들리면 다 같이 얘네들이 흔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오에서 미처 잡지 못했던 기회를 여기서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네. 서울에서도 이렇게 진짜 실거주하실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정보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하고, 아니 흔들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내년부터 공급이 이제 적어져서 뭔가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약간 마음이 다급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아 뭐야 나는 이제 또 못 사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강북권에서 여기에 입주장에 흔들리는 거를 마지막까지 조금 모니터링하면서 올라타면 나름 괜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후에 공급 물량이 떨어지면 줄어들면 어쨌든 신축은 갈 거니까 그렇죠. 그 트렌드는 당분간 또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준신축, 구축이 오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을 사고 나서 이후에 흔들린 다음에 들어가면 상승을 빠르게 볼 수 있고 회복하는 걸 보고 가면 솔직히 이자 내면서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싸게 사거나 뭐 시세가 또 산 다음에 올라가면 또 밥 안 먹어도 배부르긴 하죠. 네네. 그런데 여기도 좀 특이한 건 강남권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20평대랑 30평대랑 했을 때 얘네도 가격의 갭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 20평대가 여기도 완전 강세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뭐 국민평형이 뭐 84다라고 했는데 그걸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꽤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게 너무 현장에서 도드러지는 게 얘도 레미안 라그란데 20평대 전세가 4억대 지금 5억 밑으로는 안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4억 중반 밑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4억 3천 이런 데까지 드물게 많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5억대 매물이 많아요. 그리고 30평대도 6억대 매물이 많아요. 근데 이제 급한 매물들이 좀 밑으로 나오는 애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막 널려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떨어졌다라는 데 의의를 갖는 건데 그래서 20평대가 지금 4억 5천 정도 그리고 30평대가 지금 5억 5천 정도니까 1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평 차이 나는데 전세가가. 매매가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평대랑 30평대랑 많이 얘네도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내가 20평대가 오르고 나서 30평대 오르는 걸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나중에 가격 상승을 노려보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감사하고요. 추가 질문. 예, 네네. 아까 이제 그 청량리역 북쪽과 남쪽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여기 이제 북쪽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청량리역에도 네네. 지금 세 개의
뭐 스카이 엘리거부터 해서 주상복합 그리고 또 그 네네. 밑에는 또 전농 답신리 뉴타운도 있고 네네. 거기는 어때요? 살짝 궁금한데. 아. 왜냐면 같은 뭐 조금 떨어져 있긴 해도 같은 생활권이라 볼 수도 있는 거 동북권이니까. 네네. 근데 영향을 얘네는 받나 싶어서. 근데 얘네는 굳건해요. 굳건해요. 네, 얘는 굳건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매매를 보면 곡선이 아름답잖아요. 가격의 움직임이 너무 아름답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사실 23년 초부터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많이 얘기를 나왔었는데 쟤는 22년 10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23년도 초, 22년 말부터 쭉 옮기기 시작해서 23년 하반기에 약간 주춤했다가 24년도에 다시 반대로 쫙 올라가잖아요. 사실 이걸 서울시장의 그런 핵심 지역에 움직이는 애들이 같이 이런 그래프를 보이는 애들이 가치가 있고 수요의 선택을 받는 단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건하게 가고 있어요.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얘도 굳건하게 잘 가고 있죠. 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량리 북쪽과 남쪽은 이게 좀 거의 붙어 있는데도 네. 좀 온도가 좀 다르네. 그러니까 사람들 시야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가볼까 하는데 그 이상 조금 되면 청량리까지는. 네, 그 이상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아까 여기에 이문동 대림 이편한세상 여기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좋죠. 네, 여기도 바로 이문초등학교 가면 되고 레미안 라그란데도 여기 사실 여기가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여기 초등학교 가고 2단지는 요 밑에 초등학교 가서 여기 또 입지가 갈리거든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보내는 엄마들은 1단지가 좋고 외대 뷰 나오고 여기 역 가까운 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단지를 가셔야죠. 근데 전세가는 크게 차이는 안 나고 그래도 뷰 나오는 것은 조금 비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보낼 사람들은 좀 초등학교 가까운 데가 좋아서 여기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여기서 선호도가 꽤 있어요. 2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2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에서 이렇게 쫙 날아가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리고 30평대로 가면 더 지지부진하게 가는 그래프가 보합에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전의 그래프랑 바로 청량리역 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네. 네네. 그래서 입지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디까지 마지노선으로 볼 거냐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2월 오늘 14일이고 14일 현재는 지금 강남과 강북이 확실히 다르고 강북에서도 청량리 북쪽과 남쪽이 확실히 다르다는 거 보셨고 그리고 20평대, 30평대 현황까지도 오늘 굉장히 재밌는 정보 많이 얻었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또 경기도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일기 신도시에 대한 책도 많이 썼고 그래서 경기도도 많이 모니터링 하셨죠? 경기 남부권도 쭉 보고 있죠. 왜냐면 경기 남부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여기서 안양이라든지 광명도 입주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도 좀 입주장이라고 해서 좀 영향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서울 부동산 얘기만 전문가들이 사실 서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사들이 네. 맨날 반포 아니면은 압구정 아니면은 총파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까 라그랜드 얘기도 거의 안 나와. 맞아요. 네. 사람들이 20평대 미만의 집은 뭐 집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실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서 나는 10억대도 힘들어. 그렇죠. 10억대도 힘들죠. 일반 특히 2030들은 힘든 금액이죠. 10억대가. 그래서 사실 23년, 24년도에 거래가 많이 된 게 사실 20억대 전후, 15억 이후 막 이런 애들이 거래가 많이 돼서 그쵸.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나 10억 밑에를 좀 보고 싶어. 우리 정책자금 대출은 뭐 9억 원 이하 이런 거 좀 관심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23년도에 그래서 성남시 중원 수정 이쪽에 있었던 금빛 그란메이존 산성역 포레스트 이런 애들이 날아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23년에 걔네들이 먼저 주도를 해서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걔네는 입주장이 끝나고 이제 안정화되면서 걔네는 정착해서 쫙 가고 있고. 자, 금빛 그란메이존은 단지가 정말 대단지잖아. 네. 그거 이제 입주장 언제 끝나나 했더니 바로 끝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딱 맞춰서 임장을 또 갔었거든요. 그때 한 달 전에 갔을 때 전세가 300개가 쌓여 있는 걸 보고 갔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갔더니 한 달 만에 그게 싹 빠졌대요. 300개가? 네네, 전세. 와, 누가 가는 거야? 거기는 거기 뭐 어떻게 판교 테크노밸리 직원들이 가나? 송파에서. 송파에서. 송파. 왜냐하면 이해된다. 입지가 송파 송파지. 생활권이어가지고 맞아. 붙어 있어. 이
성남의 분당이랑 송파를 있는 곳이죠. 연결해주는 길목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 성남 수정구 중원구가 특이한 게 다른 애들은 신축이 들어가면 역세권이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입지는 이미 다른 애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역세권 아파트를 뽑기가 어려운데 이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다 역세권이에요. 뭐 산성역 포레스티아 역세권이죠. 여기 금빛 그랑매종 단대 오거리역이죠. 그리고 여기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네도 다 신흥역 역세권이잖아요. 얘네들은 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저기는 뭐 송파구까지는 10분. 네, 너무 빠른 시간에 그냥 출근할 수 있으니까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되는 위치죠. 그러니까 거의 서울세권이죠. 새 아파트고 대단지고 뭐 이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20평대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좀 선호를 하는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되면 이제 학군 생각해요. 네, 또 학군을 생각해서 여기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엉덩이가 가벼울 수 있는 수요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요건 좀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경기도권에서 입주장에서 가장 말이 많이 있는 데가 광명이거든요. 그렇죠.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분양도 많고 입주도 많고 아무튼 올해 네, 작년부터 해서 이슈였습니다. 네, 무피 떴다라고 무피 떴다. 미분양도 떴다. 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뭐 무피가 마피가 5천이 떴다, 그쵸. 막 6천이 떴다. 나왔지. 그래서 그 자극적인 뉴스에 단골로 광명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 마피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까? 네. 야, 궁금하다. 네. 마피 5천 6천 있다는데 실제로 그러냐라고 해서 갔었어요. 지금 여기 트리오스 광명이 그쵸. 입주장이 거의 이제 끝났거든요. 얘가 지금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말에 끝났어요. 거의 2월 말에 끝나는 분위기라서 지금 거의 끝나는 분위기인데 사실 광명 뉴타운이면 입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철산동 여기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광명 뉴타운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트리오스 광명이 이제 마피가 5천에서 6천 떴다라고 자극적인 뉴스를 떴을 때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근데 사실 트리오스 광명 자체가 분양가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거 빠진 것만큼 그게 원래 분양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치.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저희가 이 광명은 제가 수강생들이랑 같이 갔어요. 임장 같이 가는. 그래서 수강생들이랑 둘이 들어갔었는데 사장님이 되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저희 마피 5천 6천 떴다는 얘기 듣고 조금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좀 알아보려고 왔다라고 했더니 되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왜요? 너 뉴스만 보고 왔구나? 예, 그렇죠. 뉴스 보고 당연히 왔죠. 뉴스 보고 가지고 그냥 가나? 너 뉴스만 보고 와가지고 현장을 몰라. 이러면서 되게 어처구니 없다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피 5천 6천은 한두 개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나왔던 거고 걔도 솔직히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피 5천 6천짜리는 없어. 이거 제가 그 당시에 막 뒤져가지고 나온 게 마피 4천짜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출을 자기가 다 넣어야 되는 중도금 대출을 안 받아가지고 본인이 사야 되면 본인 돈을 다 넣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였던 거지. 보통 마피는 2천에서 3천 정도가 이제 좀 많은 편이었고 그것도 30평대만 마피가 있는 거지 20평대는 마피 없다. 저기도 20평대가 인기구나. 네, 지금은 20평대가 정말 대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평대를 본다 그러면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고 여기도 전세가가 5억 6억 해요. 20평대가 5억. 그러면 30평대. 아까 4억 5억. 1억 차이 나요. 레미안 라그란데. 저쪽이랑 비슷하네. 네, 그렇죠. 그렇죠. 20평대가 저기도 4억까지 내려갔고 여기도 여기도 4억대니까. 근데 여기는 서울 출퇴근할 때 강남이 가깝잖아요, 진짜. 7호선 아니잖아요. 7호선 딱 타면 끝나잖아요. 환승도 할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입지가 정말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 신축이고 여기 일대가 다 이제 신축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 입지도 점점 더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광명도 사실 입주 물량이 계속 있어요. 네. 여기 11월 있고 여기 5월 있고 여기 2월 끝나고. 그래서 쭉쭉쭉 있어서 얘네도 분양 물량이 꽤 되니까 입주 물량이 되니까 얘도 흔들리지 않을까 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여기 갈까 다
약간 저울질하느라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트리우스 광명이 전세가가 생각보다 짱짱하게 받쳐줘가지고 매매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전세가가 받쳐주면 매매가가 안 빠지지 당연히. 예. 네, 그래서 광명이 입주량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매매가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광명이 입지가 좋은 거네. 수요가 많은 거네. 예, 왜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트리우스 광명 여기가 신축이 입주를 하면 네. 사실 광명 뉴타운에 이게 상단이냐, 그러니까 광명 사거리역을 기준으로 상단이냐 하단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상단은 대단지가 이렇게 몰려 있고 하단은 좀 약간 뒤쪽으로 역에서 한참 좀 뒤로 빠져 있고 경사도가 좀 있고 주변에 이런 일대가 다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쌌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을까?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어차피 전세 살 거면 그쵸.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마피가 뜨면 여기가 좀 싸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요 밑에까지 쭉 조사를 해봤는데 웬걸? 트리우스 광명보다 요 밑에 있는 아크폴의 자이라던가 푸르지오라던가 이런 애들 전세가 더 비싸요. 5천 더 비싸요. 떨어지지 않고. 그러네. 전세가 짱짱하게 버텨주고 매매가도 5천에서 1억 이상 비싸서 얘네도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흔들리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우리가 뭐 광명 마피 떴다라고 해서 막 기회가 쏟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생각보다는 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트리우스 광명에서도 뭐 여기 1단지, 2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안에서도 요 앞쪽에 이제 아무래도 광명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에 가까운 거. 그래서 그런 걸 입지를 좀 더 따지고 이 센트럴 아이파크가 아무래도 바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여기 갈 바에야 여기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30평대 가격이랑 여기 20평대 가격이랑 지금 붙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현장에 이런 거를 보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울질을 할 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재밌네. 네네. 그리고 여기가 사실 최고의 입지는 지금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거든요. 그렇죠. 뭐 관심도 많고. 네네. 사실 여기 광명이 꽤 경사도가 있어요. 어딜 가도 좀 경사도가 있거든요. 다 경사도 많지 뭐. 네, 근데 이 철산역을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 애들은 그나마 좀 평지예요. 그렇죠. 거긴 또 물가이기도 하고 네. 또 택지 개발 이미 해놓은 거니까. 네, 그래서 재건축이니까. 네, 그리고 또 뉴타운보다는 사실 재건축이 주변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돼 있잖아요. 학교, 학원가, 관공서 다 있지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선호도가 더 높다 보니까 철산주공 13단지가 아직 되기 전이니까 지금 철산에 자이더 헤리티지가 입주를 하면 당연히 얘가 이제 대장 아파트가 대장이죠, 되겠죠. 대장. 네. 그래서 얘가 이 트리우스 광명보다는 1.5억에서 2억 정도. 그렇겠죠. 플러스해서 전세든 매매든 다 플러스해서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가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전세든 내 집 마련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트리우스 갈 거냐, 센트럴 아이파크 갈 거냐. 그리고 여기 얘기는 안 했지만 더시아 포레나 1단지도 있거든요. 있죠. 포레나가 있었어. 네. 맞아.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입지가 얘보다 약간 더 선호가 떨어지고 얘보다는 얘보다는 얘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잘 이제 저울질을 잘 하셔야지. 왜냐면 사고 났는데 저쪽에서 뭔가 기회가 나오면 또 좀 속상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울질을 잘 하셔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지 이 광명에서도 좀 기회를 좀 잡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야, 이제 좀 광명 얘기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들었네. 철산동까지 해서. 근데 아까 좀 네네. 제 뉘앙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저기 이문 신형 뉴타운 할 때보다는 네네. 여기도 입주 물량이 꽤 많고 네네, 심지어 맞아요. 분양할 곳도 많이 남아 있는데 네네. 더 좋아 보이죠, 왜? 느낌이? 왜냐면 아무래도 서울 출퇴근이 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시세는 비슷한데 여기가 조금 더 그래도 또 뭐랄까 좀 기운이 더 세 보여. 그런 게. 왜냐하면 제가 요새 많이 말씀드린 게 용의 꼬리를 갈 거냐, 뱀의 머리를 갈 거냐 이런 얘기했을 때 그러네. 네. 회복 탄력성, 가격 상승률, 안정적인
거 모두 다 네. 최근에 1, 2년에 실수요자 움직임에 있어서 탄탄한 건 훨씬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훨씬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물론 광명이 경기도권 내에서 뭐 과천 성남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막 완전 뱀의 머리다라고 얘기하기는 딱 어렵지만 그래도 목 밑으로 내려가기엔 광명은 조금 그럼요. 제가 네. 이제 만든 경기도 F4라고 있는데 F4에 들어가잖아요. 아 맞아요. 네,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일단은 그쵸. 이 상위 4위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관심을 갖긴 해야 되죠. 네네 그런 면에서 안정적으로 가서 이게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광명이 이제 눌려있는 거지 가격이 아니었으면 얘가 아무리 분위기가 높았어도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다. 지금 모든 악재들이 뭐 메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공급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눌려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충분히 탄탄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또 이 철산동 이 광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철산역을 기준으로 이쪽에만 신축들이 들어왔었어요. 뭐 그쵸. 철산 센트럴이라던가 하늘채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레미안 하나 있고 네네 뭐 그렇죠. 센트레빌 뭐 이런 애들이 다 트레지오 뭐 이런 애들이 신축이 이쪽에 있어서 철산역 아래쪽이 오히려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는 다 이제 오래된 아파트 구축 철산 뭐 11단지 10단지 뭐 11단지 12단지 이렇게만 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재건축되면서 대단지들이 여기를 들어오면서 철산의 입지가 또 이렇게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산역 남쪽이 다 새 아파트가 많았었는데 이제 거기는 준신축 구축을 가고 있고 위에가 다 신축이다 보니까 이슈하고 관심도를 다 뺏겼네 위쪽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에 임장을 가봐다 여기 부동산 사장님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가 사실 철산에 센트럴 플루지가 대장 아파트라고 해서 그럼요. 가격이 많이 그냥 기준이었잖아요. 네, 얘가 바로미터가 되고 대장 아파트라고 했는데 얘가 주변에 이제 입주 물량이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전세가도 빠지고 매매가도 빠지고 하니까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아우 우리 이렇게 빠질 때 아닌데 빠진다. 근데 제가 이 광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남쪽 중심에서 북쪽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광명뉴타운이 지금 개발이 다 안 돼서 그렇지 이 더샵 포레나 단지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 이 철산동의 이쪽 신축과 이쪽 신축들이 연이어서 연결이 돼서 여기에 인프라가 다 개발이 되면 여기가 한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신도시인 거지 뭐 깔끔한 신도시가 되는 것들이어서. 네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분리되어 있는 단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단 느낌이 더 크지만 인프라가 자리가 잡기 시작하면 이제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될 거고 이 단지가 밀집해일수록 에너지가 크고 그렇죠. 수요가 몰릴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북쪽의 강세는 이제 말릴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남쪽보다는 북쪽을 좀 유리해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유, 광명도 오늘 확실하게 잘 배웠습니다. 갑자기 또 그 철산동 남쪽 밑에가 하안동인데 네네네. 하안동도 초기 재건축 이제 좀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네. 광명시 도시기획본 2040도 나왔는데 네네네. 요즘 거기는 좀 어때요 분위기는? 얘네들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워낙 소형 평형이 많이 맞아. 있고 네. 사실 여기는 여기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산 디지털 단지가 지금은 벤처라던가 초조그만 소규모 사업이라던가 이런 게 잘 돼서 엄청 짱짱해서 일자리가 다 튼튼해요. 그렇죠. 여기 공실이 없대요. 맞아요. 네, 여기 공실이 없대요. 그래서 수요는 탄탄해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여기 출퇴근하기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수요는 탄탄한데 네. 사실 철산동에 얘네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마무리돼야만 여기도 물이 갈 거기 때문에 사실 경매에서도 자주 나오는 매물들이 하안동에서 좀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고 위에가 어쨌든 마무리돼야 여기도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보기는 어렵고 얘네가 벌써 이제 구축이 오래돼가지고 연차가 꽤 됐단 말이에요. 지금 37년 차예요. 그렇죠. 40년 다 됐죠. 저기 90년대 완전 초반, 80년대 후반 그때도 입주한 곳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신축 대세 분위기에서 같이 따라가기는 어렵죠. 쉽지가 않은 분위기죠. 저기는 뭐 재건축 이슈가 오기 전까지는 뭐 이슈를 가져가기 힘들지. 네. 그치? 예. 그래서 사실은 광명에서 최근에 떴던 건 일직동이에요. 그렇죠. 예, 이케아 있고 뭐 코스트코 있고. 예. 저기 뭐야 태영대시장 밑에 있는 게 뭐지? 애경 AK 프라자 있고. 예. AK 프라자 있고. 그래서 사실 이쪽에 광명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또 엄청 뜨거운 호재들이 많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직동 사시는 분들이 나름 프라이드가 엄청 세세요. 시세도 제일 높았었고. 네네. 근데 입지가 그래도 철산동이 교통편은 훨씬 좀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광명을 다룰 때 이제 일직동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이렇게 일직동 사시는 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우리가 최고인데. 네. 왜냐면 가보면 여긴 진짜 신도시처럼 모던하게 쫙 스트리트형 상가에서 좀 뽑아져 있거든요. 근데 철산역은 아직도 그래도 약간 원도심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난 거기랑 비교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광명 고속도로 타고 가면 서울을 금방 갈 수 있어. 근데 약간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전철역의 접근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시고 이 철산이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가 되면 뭐 일찍도 못지않게 또 여기가 잘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일직동은 일직동대로 왜냐면 입지가 너무 차이가 나요. 끝과 끝이에요, 광명. 솔직히 다른 생활권이지. 두 개가 좀 그 성질이 달라. 같이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광명이 또 이렇게 시가 위아래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이 있고 여기 외곽으로만 이렇게 동쪽으로만 이렇게 딱 주거 지역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길게 이렇게 했다 보니까 요 끝에 있는 애랑 요 끝에 있는 애랑은 너무 좀 생활권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광명 역세권 개발 요쪽에 있는 애들은 사실 안양 생활권에 조금 더 가까워요. 맞습니다. 안양 생활권이죠. 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의 차이를 좀 아셔가지고 서로 이제 어차피 이제 입지가 좀 다르게 되면 수요도 좀 다르게 되고 거기에 받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정말 또 말씀도 재밌고 조리 있게 해주셔갖고 오늘 강남, 강북, 이 경기도에 또 광명까지 다 일단 광명은 광이구나. 아무튼 기억 시리즈 3개 한 시간 동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분이 좀 애가 탔어. 누구 어떤 분이? JWK님이 중화역 리버스앤 SK 롯데 아파트 좀 한 번만 중앙뉴타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거기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거기는 최근에 갔다 오질 않아가지고. 네, 다음에 모실 때 한번 중앙뉴타운 쪽 중랑구 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는 또 그 외에도 이슈들이 좀 있으니까 또 역사권 개발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우리 메디테리아님은 갔다 와서 시사까지 다 파악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이니까 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들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자주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입주장이 같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온도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도인데 또 유사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고 생각보다 가격이 빠질 것 같았는데 안 빠지고 여기는 버틸 것 같았는데 빠지기도 하고 이게 진짜 신출 귀몰해서 이게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1+1은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뉴스만 보거나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건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는 시장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 평균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기에 몰입되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면밀하게 현장에서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장을 계속 자주자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죠. 부동산은 입지고 그 입지에 또 실제 가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바빠주신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이런 답사 얘기, 임장 얘기를 들었네요. 네, 아무튼 서울 좋아해 주시니 너무 좋네요. 네, 지금 입주장을 기다리셨던 분들, 또 입주장을 또 두려워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좀 못하셨던 말씀이나 뭐 홍보하실거나 아니면 근황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네. 사실 뭐 정권이라던가 경제가 좀 불안정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고 솔직히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좀 기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 잘 다독이셔가지고 내년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시는 시간 네,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 메디테라 힐링 재테크도 구독과 오셔서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80%는 구독을 안 하고 시청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구나.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메디테라 뭐라고? 메디테라 힐링 재테크. 네, 저희 채널에 힐링 재테크. 거기도 좀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지만 마시고 좀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현장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메디테라 힐링 재테크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주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